이분은 골드만삭스 수석 애널리스트고요. 데이비드 코스틴이라는 분인데 최근에 지수 예측을 한 두 번 바꿨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 2025년도 S&P 500 지수를 6,000으로 봤었는데 최근에 6,300으로 올리더니 다시 이제 6,500으로 올렸어요. 6,500은 모건 스탠리 예측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6,500으로 올렸는지, 그리고 내년에 2025년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리서치 예상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 500을 내년에도 성장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의 가장 크고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면 빅테크의 어닝은 확실하다. 그리고 성장률은 좀 줄어들겠지만 굉장히 이익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락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감이 없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다른 여러 투자은행들에서 좀 들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골드만삭스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관세는 최대 내년에 미국 GDP를 1%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감소시킨다가 아니고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미국이 1% 정도 관세로 GDP가 떨어진다고 하면 유럽은 더 많이 떨어질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관세를 하지만 관세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는 미국이 제일 약하고, 어찌 보면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톰리도 그렇지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트럼프의 관세는 내년 한 중반 이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반해서 오히려 이제 내년 1월 20일 날 이제 백악관을 들어가는데, 백악관을 들어가면 초창기에는 분명히 트럼프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모멘텀으로 일단 지수가 올라갔다가 관세 때문에 약간 주춤하더라도 다시 이거를 해결하면서 2026년 이후로는 오히려 관세 인상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악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5년 초창기에는 빅테크 이익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관세 때문에 약간 눌렸다가 오히려 이제 2026년 이후에는 관세 효과가 없어서 선반영으로 인해서 다시 지수가 올라가는 출렁거림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톰리는 금리 인하하고 나면 중소형주가 굉장히 크게 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미들캡이 많이 간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They are the best performance after a Fed cut. The Fed obviously cut last week, so over the 3-month, over a 12-month period of time, mid-cap stocks tend to do better.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취약한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다시 반대급부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일부 이제 투자은행들은 엔비디아가 오히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좀 눌렸는데 다시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 엔비디아의 투자 금액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 감소 효과가 다시 모멘텀에 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은행들의 의견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중소형주, 그다음에 비트코인, 그다음에 기술주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모건 스탠리 2025년 보고서를 봐도 바벨 전략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바벨 전략은 사실 투자 쪽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건데요. 예를 들면 바벨이 이제 역도죠. 역도를 들면 무게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자산을 배치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을 같이 배치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과 부동산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반반씩, 혹은 화폐로 치면은 원화와 비트코인을 반반씩, 이게 양쪽에 동일한 비중으로 맞춰서 완전히 이질감 느끼는 자산을 같이 믹스하는 것이 이제 바벨 전략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2025년에는 이 바벨 전략을 강조하는 투자 은행들이 많습니다. 퀀텀 투자 자문은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15,000불 때부터 제가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죠. 원화는 가치가 떨어진다. 달러는 올라갈 것이고 비트코인은 제일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발 투기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하는 쓰레기가 되더라도 비트코인은 굉장히 소중해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이신 건 좋은데 세상이 급변하고 있을 때는 예전의 것을 답습하는 게 절대 내 자산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2025년에 빅테크에 여전히 안정적이고, 관세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충격을 미칠 수 있으나 충격을 미치면 저가 매수를 하자는 것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전반적인 투자은행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2022년 의견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기관이라든지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투자 자문은 2025년 1월부터 월 적립식 펀드를 시작합니다. 미국 빅테크 그리고 ETF,
정말 이 주식들은 명품이고 계속 사모아가야 된다는 확신이 드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국 증시가 너무 어려운데 사실 2025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도 좀 반등할 거라고 보지만 반등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못했던 미국 주식을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벨 전략, 이거는 반드시 2025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징조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비트코인, 미국 주식, 테슬라나 팔란티어 같은 AI 소프트웨어, 모멘텀 있는 주식들을 더 적극적으로 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